혹시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말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가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불쑥 떠올라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한번 깊이 새겨지면 평생 마음에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사람을 더 깊이 상하게 한다. 2500년 전에 이 짧은 한 문장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토록 큰 울림을 주는지 오늘은 이 구절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되짚어보며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오래도록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말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복잡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가만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말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은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나 무게도 없어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는 그 사람 마음에 하루 종일 먹구름을 들이웁니다. 칼은 다가오면 우리가 보고 피할 수 있지만 말은 예고 없이 날아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마음 깊은 곳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또 어떤 상처가 되는지를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말이 가진 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어떤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중 어떤 말들은 유독 오래 남습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는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 선생님은 아마도 가볍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은 선생님의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평생 무엇을 하든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홀로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60대의 한 어머님은 어느 날 술에 취한 둘째 아들이 하소연처럼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파 한동안 둘째 아들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왜 형처럼 하지 못하냐고 저를 많이 혼내셨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혹시 형만 키우고 저를 버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엄마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말 때문에 그분의 둘째 아들은 자라는 내내 엄마에게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다친 상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수시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금방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도 바쁘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은 한가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자주 만나다 보니 가까운 이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더 무겁고 더 깊게 와닿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가벼운 말다툼이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70대의 한 여성분이 한 말입니다. 나이 드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조심스럽고 또 무섭기도 해요. 좋은 말을 들으면 며칠 기분이 좋은 걸로 끝나는데 안 좋은 말은 우울한 기분이 몇 달도 가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우울해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의도 없이 상처 주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도 없이 하는 말에도 상대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정말 늙으셨나 봐요. 그 나이에 이걸 꼭 하시고 싶어요? 가볍게 별 의도 없이 한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네. 이제 늙어서 내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구나. 별 의도 없이 무심코 한 말을 듣고 상대는 위축되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말들은 더 깊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아빠는 모르셔도 돼요. 엄마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부모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내 의견은 필요 없나 보구나.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짐덩어리밖에 안 되는구나.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침묵 또한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상처가 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안부 연락조차 없는 자녀. 어쩌다 통화를 해도 자기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짧은 통화. 그리고 아파 보이는데도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아픈지 관심조차 없는 가족들. 이런 침묵들 역시 상처를 주는 행동들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침묵만이 흐르는 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롭고 쓸쓸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침묵은 조용하게 깊숙이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때로는 말로 받는 상처보다 침묵이 주는 상처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3가지 방법. 첫째, 상처를 받아들이기. 어떤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와 관계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부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그날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한 말이 상처가 되는지 미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용기 내어 말하기.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때 그 말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당신의 솔직한 이 한마디가 어쩌면 소원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앞으로 우리가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에 했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말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말하도록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의도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고마워. 사랑해. 모두 당신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8번째,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지금껏 헛살았어. 이제 나는 종이호랑이 신세구나.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따뜻해지는 순간 타인을 대할 때도 자연스레 당당하고 따뜻해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응원이 될 거예요. 오늘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내쉬었다가 다시 배가 볼록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근심 걱정을 내쉬는 숨과 함께 내보내고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깊숙이 받아들여 보세요. 아주 천천히 3번 이상 지금처럼 숨쉬기를 반복해 보세요.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당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편안한 쉼터, 해량의 마음 산책이었습니다.